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논문은 욜로입니다. 욜로는 2015년에 나온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데요. 1번부터, 버전 1번부터 해서 지금은 현재 버전 8번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욜로가 이제 계속 꾸준히 발전하면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발전하였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욜로 버전 8 is out로 이제 울트라 아널리틱스 여기 이제 GitHub 레포에서 코드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코드를 써봤는데 꽤나 손쉽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튜닝도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한번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욜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있을 때 이미지에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저희의 신경망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의 위치, 오브젝트 위치를 추정을 하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레이블을 줍니다. 사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어, 욜로 모델은 이미지에 대한 이제 오브젝트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욜로의 아웃풋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이미지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게 어떤 피처 맵 그래서 그리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24 곱하기 224였다면 얘는 뭐 제가 여기서는 이제 3 곱하기 3 이런 작은 피처 맵으로 이제 나타내지고요. 이 피처 맵 하나의 위치에서 여러 개의 앵커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앵커 박스가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앵커 박스를 이런 다양한 사이즈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앵커 박스가 뭐 5개라고 해봅시다. 5개. 네. 그러면 이 앵커 박스 하나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어떤 걸 고려할 수 있냐면 얘의 상대적인 위치. 그래서 이 그리드 셀 위에 있는 건 알지만 거기서 상대적인 XY 좌표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위아래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스와 하이트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TAYH. 자, 그리고 이 앵커 박스가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컨피던스라 그래서 컨피던스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 값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게 어떤 오브젝트인가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를 저희가 이 욜로에서는 N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총 NB 플러스 5개의 레이블이 필요해요. 자, 앵커 박스 하나에 NB 플러스 5개가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앵커 박스마다 이게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제가 N 대문자 N 박스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그리드 셀 하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박스가 있다고 했고 박스 하나에 tx, ty, tw, th, tf 그리고 nb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일단은 그리드 셀 자체가 3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박스 개수, 앵커 박스 개수, 그리고 위에서 말한 클래스랑 그리고 이제 네, 저 위치랑 그다음 컴피던스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 위치에서 이 각각의 박스마다 저희가 이 컴피던스 스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컴피던스 스코어가 낮다. 그러면은 박스를 추정을 안 하고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컴피던스가 높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박스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게 높냐를 보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5개 중에 이 4가지 상대적인 좌표들은 저 박스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앵커 박스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앵커 박스마다 값을 추정을 해서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욜로 1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이고요. 이 기본 개념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다가 어느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3 곱하기 3으로 했는데 만약 이미지에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미가 이 3 곱하기 3 피처 맵에 여전히 남아 있을까에 대해서 보통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오브젝트들은 이제 추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다양하게 주는 겁니다. 세밀한 정도로요. 네. 엄청 많은 레졸루션. 네. 그러면은 어, 이 많은 레졸루션에 대해서 여기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드 셀을 잡고요. 그리드 셀마다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NB 플러스 5개를 다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리드 박스 개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3 곱하기 3, 여기는 뭐 5 곱하기 5, 여긴 제가 뭐 9 곱하기 9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전체 박스 개수는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9 곱하기 9 그리고 곱하기 만일 이 그리드 셀 하나당 n 박스 개가 있다면 n 박스 그리고 곱하기 이제 nb 플러스 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욜로 8 부분 혹은 그 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8 부분에서는 이 여러 레졸루션에 대해서 이제 박스를 이렇게 예측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가다가 이 앵커 박스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앵커 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앵커 프리에 대해서 네, 앵커 프리. 앵커 프리는 이거랑 뭐 비슷한데 그리드 셀에서 그냥 그 박스에 그 상대좌표 그리고 이 위스를 네, 추정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없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논문은 욜로 버전 1부터 8까지 이제 살펴보자 이런 논문이고 어 그래서 먼저 이제 욜로 이제 뭐 소개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랑 두 번째는 투 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싱글 스테이지는 그냥 입력에 대해서 그 위치를 바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욜로 같은 모델이 이제 싱글 스테이지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 리전에 대한 어떤 프로포즈를 해줘요. 그래서 이 리전에 그게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아라는 먼저 프로포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욜로라서 바로 한 방에 프리딕션을 그냥 해버린다. 프로포절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욜로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버전 2가 나오고요. 2018년에 이제 욜로 버전 3가 있고 요즘 4랑 5가 20년 그리고 22년에 6, 7이 나오고 23년도에 버전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은 욜로가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 너무 많아서 변화 과정이 좀 외우기 힘들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다크넷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 VGG나 혹은 뭐 배치놈을 이렇게 쓰는 게 버전 2고 이제 버전 3에서는 레즈넷 같은 어 그레디언트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게 쓰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피라미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피라미드.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이 6번과 7번에서는 얘에 대해서 어떤 이제 넥 부분에 대한 어드밴스가 생기고 버전 8은 그거를 더 극한의 효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버전 1에서 이제 나왔던 이 다크넷 프레임워크로부터
이 5가지 값과 이제 클래스 프리딕션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7 곱하기 7 레졸루션에 대해서 앵커 박스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박스마다 저걸 예측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로스는 위치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상대 길이에 대한 거,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그대로 이제 프리딕션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욜로 버전이 나오고 나서 욜로 버전 2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several enhancements were claim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techniques, 배치놈 이라고 여기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뒤에 쭉쭉 가서는 욜로 버전 2 was trained on different architecture, namely FreeGG 16, 구글 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백본 자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욜로 버전 2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박스들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앵커 박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 3입니다. 버전 3는 네, 레지듀얼 스트림을 썼대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레지듀얼 스트림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X가 있고 여기 이제 X가 그대로 더해지고 여기 이제 어떤 바틀렉이죠. 그래서 이 바틀렉 부분에 레지듀얼을 써서 이제 모델의 그레디언트를 훨씬 잘 흐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n top of 이렇게 레이어를 엄청 많이 쌓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버전 4에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next level including feature pyramid network 그리고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 네. 그래서 피처 피라미드는 이제 그 레졸루션 자체를 다양하게 하는 거고, 다양하게 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패스 어그리게이션은 그 추정하기로 그 패스에 대해서 정보가 이동하는 패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취합하는 방식의 네,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4에서는 다양한 백오브 프리비즈라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다양한 메소돌로지에 대한 이런 어떤 정리를 이제 하였다. 그래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적으로는 이제 잘라서 넣는 이제 컷 믹스나 믹스업, 컷아웃 이런 거, 그리고 액티베이션 종류, 그리고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에서 뭐 박스를 통째로 없앤다든지 패스를 없앤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놈 뭐 다양한 게 있고 이제 로스 펑션 자체도 다양한 걸 써볼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버전 5로 가는 데 있어서는 위에서 이제 버전 8번 V8 모델이 있는데 V8에 대한 그 개발자와 V5에 대한 개발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V8 그 어서는 V5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5에 이제 여기 보면 가장 큰 특징이 파이토치로 쓰여졌다. 다크넷 대신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파이토치를 했다 뭐 그런 걸 장점으로 내세워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앵커박스 러닝이란 걸 이제 썼다. 그래서 저 오토메이티드 앵커박스 러닝은 저희가 그 박스를 미리 만들잖아요. 이렇게 앵커 박스를 미리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 거냐를 결정을 한 게 코코 데이터셋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코코 데이터셋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에서 그 K민즈나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앵커 박스를 이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앵커 박스가 결정이 났는데 그게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가 코코 데이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토 자동화된 이제 박스 러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앵커 박스를 데이터셋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모델보다 성능을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욜로 버전 6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인더스트리얼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이런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모델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랩
펜 넷,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패스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였는데 이게 그 레졸루션이거든요. 레졸루션에 대해서 값이 뭐 이렇게 막 흐르고 그래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다양한 레졸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산을 하고 그 연산된 거를 레졸루션을 이제 섞어가면서 이제 이 헤드들에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레졸루션에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번, 네, 욜로 V6부터요. 그리고 버전 7 같은 경우는 Architectural Reforms and Transferable BOF.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버전 8 같은 경우도 딱히 그렇게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어, 그래서 버전 8은 여기 보시면 The fact that 버전 8 and 버전 5 are presented by Ultra Analysis. 그래서 버전 5랑 버전 8의 개발자가 이제 똑같고 버전 8이 더 모델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욜로는 그냥 쭉 개발이 되면서 그 세부적인 게 이제 에피션시랑 그다음에 정확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올리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피처 피라미드라든지 그다음에 패스 어그리게이션 자체가 계속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 8의 이제 실제 아키텍처입니다. 자, 먼저 백본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 백본은 이제 P1, P2, P3, P4, P5 이렇게 가고 P3, P4, P5 이 레졸루션에서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디텍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60 곱하기 660 곱하기 3 사이즈에서 컴보를 이렇게 태우고 그다음 C2F라는 이제 모듈을 태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레졸루션 자체는 그대로 일정하죠. 그다음에 80 곱하기 80으로 다시 줄어들고 C2F에서 네,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 줄어들고 다시 유지가 되고 다시 줄어들고 다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어 컴브랑 그다음에 약간의 아이덴티티적인 거를 태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흐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제 앞에서 버전 6번에서 이제 나왔던 그 패스 어그리게이션 방식이죠. 그래서 이 피처 맵이 나타나면 이 디텍트 모듈이 이제 각각 4 곱하기 레그맥스 그리고 NC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NC 플러스 5랑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그리드 셀에서 앵커 박스에 캔디데이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기존 앵커 박스에 대해서 그냥 리글레이션을 하는 앵커 프리 메소드라는 점을 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욜로 버전 8까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고요. 뭐 앞으로도 욜로가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저자들이 계속 효율과 그리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어, 모듈을 좀 바꾼다? 모듈을 이렇게 계속 개선하고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욜로의 어떤 철학이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블락을 엄청 많이 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게 조금 한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음, 기존 모델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정도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막 뭐 비전 트랜스포머나 아니면은 뭐 챗GPT처럼 막 계속 모델이 커지거나 그럴 일은 적을 것 같습니다.